한밤에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는 플러스, 코스닥은 마이너스 혼조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 오늘 또 어떠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올랐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또 썩 기분 좋은 장 아니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들이 대단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도 그다지 썩 오늘 좋지 않았던 날인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개념으로 잠시 조정하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시장이 녹록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또 미국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고점을 만들고 현재 움직임 자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졸라맨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좀 나올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요. 오늘 미국장 마무리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참 보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가지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정부 눈치도 뭡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자, 여하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고 LG전자를 사고 SK하이닉스 이런 개별 종목으로 삽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식 종목에도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바깥 외적인 요인들도 많이 봐야 돼요. 보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안에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참 힘들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쵸? 자,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한 기준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좀 편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매수와 매도를 항상 늘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여쭙고 싶어요. 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요, 기술적 분석 투자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가치 투자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차트 안에 그 회사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의 가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라든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신기술을 갖고 있는지 마켓시어는 어떤지 기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에 대해 가지고 판단해서 현재 주가의 가치가 적정 주가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저가라고 한다면은 고가까지 원래 주가 가치까지 올라갈 때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가치 투자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물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차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차트에는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호재가 있는지 혹은 악재가 있는지가 바로 나타납니다. 왜? 주가가 움직이고 그 안에 거래량이 움직여요. 그렇죠? 자,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오너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주가를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보유한 이 회사가,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생각합시다. 아, 내가 삼성전자의 오너야. 근데 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게 시장에서 빵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너라고 한다면, 자, 도덕성은 차치하고요. 내가 오너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딱 그 뉴스, 그 상승 모멘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는 언제 할까요? 내가 충분히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인, 나의 지인들에게 야, 내 회사가 이번에 좋은 신기술을 개발했거든. 어마어마한 시장의 파급력이 있을 거야. 야, 너만 알아? 어서 사.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오너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겠어요. 물론 도덕성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 도덕성은 제가 일단 차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타난다? 차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사에 악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장의 악재를 공시를 해야 되죠. 하지만 이 공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언제 하겠습니까? 이미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인들이 대피를 한 이후에 야, 우리 회사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실적 시즌이 돼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일도 있겠지만은 다수의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징으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떨어져. 이 무슨 일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게 진짜 본질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회사의 가치가 훌륭하다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아래 저가에서 매집한 흔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어디에? 차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트의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 차트 내에 그게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투자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자, 하단에 보이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인데,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 얘기했냐면, 제가 HLB라고 하는 종목을 얘기 드렸습니다. HLB. 자, HLB라는 회사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그죠? 저는 HLB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장중에 있지 않습니까? HLB가 레이더에 딱 걸리더라고요. 하락 VI가 발동되더라고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하락 VI가 나오는데 이노마가 하한가 갈 거라고 하는 시그널이 딱 뜨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HLB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어머, 이 아이 오늘 나에게 돈 되는 종목이네? 딱 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다 모든 건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네, 수천 명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도 지금 거의 1,500명 이상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낮 시간대에 HLB 오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HLB를 사세요. 돈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머, 아니 대표님, 아니 세상에 하한가 가는 종목을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당황하셨죠, 고객님들? 네.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한가에서 빵 위로 날아가는데 26%, 27%, 28% 올라갑니다. 자, 무슨 일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런데요. 뉴스에는 HLB가 뭐가 나왔냐? HLB 뭐 나왔어요? 허위 공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삼상 실험에 대해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은데 좋다라고 공시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재무상에 있다. 작년이죠. 작년에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삼상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했어요. 와, 이거 대단히 좋아, 결과가.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FDA에서인가요? 네. 야, 이거 결과 별로 좋지 않거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HLB에서는 좋다라고 자의적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시를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야, 허위 공시야. 니네들 문제 있어. 조사할 거야. 예, 그래서 남부 지원인가요? 예, 검찰로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오늘. 자,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몰라. 그런데 나는 HLB 딱 봤더니 오늘 하한가에 사야 될 자리인 거예요. 하한가에 사세요. 돈 됩니다. 우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HLB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HLB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종가 마감 마이너스 27.24%로 마감을 했어요. 야, 엄청 무섭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공포스럽죠? 주식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있을까요? 공포에 살아. 공포에 살아 그랬어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뭐야?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할까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아니, 참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쵸?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 뭐냐?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융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은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누군가 수익이 난다면 누군가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돈이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자, 돈을 잃는 쪽에 서겠습니까? 돈을 따는 쪽, 돈을 수익을 내는 쪽에 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불행과 행복이라는 거는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리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절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저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HLB라고 하는 종목 자체가 오늘 하한가를 가는 게 딱 걸리더라고요. 자, 함께 차트 보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HLB 차트 보시면요, 오늘 종가 마감은 27.24%로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분 차트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 차트,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자, 어마무시하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HLB를 9시 30분경에 레이더에 딱 걸리더라고요. 9시 30분에 레이더에 딱 걸려가지고, 자, HLB
하한가 가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때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그 VI 제도가 있죠.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 이런 과열권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라는 의미로 VI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는, 그죠? 그래서 동시효과 개념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발생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9시 30분경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의 폭을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 자, 야 잠깐 지금 너무 과열됐어. 야 이잠 멈춰봐 라고 하면서 VI가 걸리죠. 이때 제 레이더에 딱 걸렸어요. 봤더니 어라 이거 봐라. 이 녀석 오늘 하한가 가고 59,000원 자리 오면은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행복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자, 딱 바로 노란톡방 거기다가 HLB 사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청자분들 당황하셨죠. 아니 이 전문가님이 미치셨나? 하한가 간 종목을 줘? 아니 이런.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하한가를 바로 갔죠. 1분 만에 주가가 5%, 6%가 상승합니다.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주가 올라갑니다. 저 자리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왔냐면은 이 포인트가 고가가 자, 저점 대비 고가가 22.24%이기 때문에 7.76%가 상승합니다. 저 포인트에서 자, 이 캔들 하나가 7.76%가 상승하게 되죠. 플러스 7.76%가 상승합니다. 플러스 7.76%가 상승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수익이 7%가 넘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매수를 하신 분들이요. 어라? 수익이 1분도 안 된 시간에 수익이 7%가 넘게 났는데 안 팔아요. 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아니 지금 오늘 날씨 대단히 춥더라고요. 제가 오늘 방송 오는 길에 영하 한 5도 넘게 대단히 춥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밖에 나와서 땅 파보세요. 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추천하고 1분 만에 7%가 넘게 상승을 합니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땡큐죠. 안 팔아. 욕심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살려주세요. 어떡하죠? 왜냐고요? 7%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 왔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조금 이따 또 올라가니까 그때 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주가가 자 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급등? 예, 도구 급등이 나옵니다. 네, 도구 급등. 네, 네, 그쵸?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 상승폭이 몇 프로였냐? 바로 26%예요. 이 상승폭이 플러스 26% 넘게 상승합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 오늘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께 딱 한 종목 말씀드렸어요. HLB라고.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미친 삐리리 너가 어떻게 이런 하한가 가는 종목을 추천할 수 있니? 라고 저 당시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한가 딱 가니까. 왜? 저는 하한가에 매수하라 했거든요. 다 사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왜? 모르니까 하한가. 그래서 주가가 빵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 재밌어요. 주가가 여기 이렇게 딱 20% 넘게 올라오니까 노란톡방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대표님 HLB 살까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죄송한 얘기지만 자, 공부를 하지 않은 정말 주식 어린이, 주린이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무슨 일이냐? 주가를 사야 할 타이밍에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팔아야 할 타이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노란톡방에 보면은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대표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저 실은요 이 종목 물려 있는데요. 대표님 살려주세요. 매일매일 이러고 계세요. 공부 좀 하십시다 우리. 자, 그런데 저는 HLB에 대해서 아느냐? 몰라요. 저는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오늘 노란톡방에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시더라고요. HLB 허위 공시에 대한 문제로 검찰에 조사 중에 있다라는 공시가 뜬다라고 뉴스가 떴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악재죠. 여러분들
악재죠. 뉴스가 나왔어요. 악재가 하한가가 갔습니다. 자, 이 HLB를 갖고 있는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야, HLB 큰일 났네. 하한가 갔네. 이거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 무서워. 빨리 팔아야지. 손절. 여러분들이 손절할 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하한가에 매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포인트?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불행하실 때 우리 같은 선수들은 행복한 거예요. 자,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주식 금융시장은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어디든 이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잡아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있어가지고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고요. 제가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정말 노력을 안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딱 1시간씩 우리 TV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만나뵙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이렇게 만나뵙고 있는데, 자, 이 방송을 녹화해 놓은 거를 제가 개인 너튜브에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팍스TV 홈페이지도 올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무료 공개 방송도 녹화 영상을 올려놨어요. 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안 해요.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투자는 단 1도 없어요. 그러면서 수익은 내고 싶어 해요. 이거는 정말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도둑놈아! 이 도둑놈아! 라고 외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쵸? 부동산, 금융,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투자가 정말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내 소중한 돈을 그냥 덜컥 샀다. 이거는 말이 부동산 투자고 말이 주식 투자지, 그건 뭐예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얘기예요. 투기. 그죠? 도박입니다. 그냥 합법적인 도박일 뿐인 거예요. 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HLB 오늘 하한가 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하한가에 매수해서 주가 상승이 바로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27%, 28% 올라가는데 시간이 자 30분? 예, 대략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자 저점에 매수해가지고요. 자 27% 올라가는데 딱 15분, 16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투자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우리 대표님은 저러한 단타, 급등주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에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 11월 2일에 삼성전자 58,000원에 매수하라고 얘기한 사람이고 2017년도에 카카오를 8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사람이고 LG전자를 4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는요. 스캘핑, 단타, 중타, 장타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벌어둔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아니에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투자 환경, 투자 자금의 성격, 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투자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자 단타, 중타, 장타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공부하고 싶죠? 우리 시청자 공부하고 싶죠? 자,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름다운 또 이정현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해 줄 테니까 자, 방법 잘 따라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또 내일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도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혼자서 차트를 볼 수 있는 힘을 저희가 길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또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가능합니다. 월요일, 화요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김진영 대표님, 차트 형님, 차트 오빠의 투자 대지도, 오빠가 아니라 형님이죠. 형님 투자 대지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대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차트 보는 법 저희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정말 강의만 뭐 1시간, 2시간 보고서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는 거를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공부하면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200명 넘게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남겨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헤라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AT 매수가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차트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려요. 네, 석경 함께 볼 텐데요. 자, 매수가 4만 원이면은 상장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거의 뭐 고점에 지금 진입되어가지고 손실 중에 있는데 함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경이라는 차트 자체는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이제 최초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상장, 그죠? 이제 새롭게 시장에 딱 런칭하는 이러한 종목들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시장에 등장할 때는 야, 우리 회사 어마어마한 뉴스를 갖고 있어 라고 다 얘기하죠. 야, 우리 회사 좋지 않은 회사라고 하는 상장 회사는 전혀 없습니다. 자, 모든 회사가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상장을 딱 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주가가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쫙 내려가는 아이들도 있고 참 요지경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차트를 볼 텐데요. 자, 이 종목 자체가 지난 12월 23일 2만 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 44,150원까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자, 쫙 올라갔습니다. 그쵸?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바로 플러스 100% 수익이 납니다. 2만 원이 44,0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대략 120% 수익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헤라님 4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그쵸? 4만 원에 매수하셨기 거의 상투예요. 어떡하죠? 근데 이런 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자, 물론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다? 이 아이가 조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상장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을 손절하거나 추가 지짐하거나 이런 판단을 내실 때 기준이 돼야 될 가격이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최초 상장일 때 최저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보이시죠? 이 2만 원이라는 가격이 깨지면은 이 종목은 정말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 종목 자체 새롭게 런칭한 신규 상장한 이러한 종목들은요. 보통 상장 당시의 최저가 이 가격을 보통 깨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내가 어딘가에 주가가 어딘가에 물려 있어요. 손실 중이야. 그러면 재진입, 손절후 재집이나 혹은 뭐예요?
물량을 확 쏟아 부어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낮춰야 되겠죠. 그죠?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어디냐? 보통 상장한 가격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2만 원이라고 하는 최초 상장 시 저가가 있죠. 그런데 주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자, 함께 볼게요. 자, 주가가 지난 2일 거래일 전에 2월 10날 저가가 25,550원이라는 가격을 형성한 게 보이십니다.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쫙. 자, 2만 원 근처까지 왔다가 2만 원은 안 오고 그 위에서 싹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석경 AT라고 하는 이 아이는 뭐예요? 나 25,550원 깨지 않을 테니까 나를 사줘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추세 라인을 놓고 본다면 자,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자, 이 꼬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 필터링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널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서 이걸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꼬리를 없애버리고 해석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은 자, 보세요. 어라, 자, 내일 혹은 이길 그 다음 거래일의 주가 자체가 엄마 이 녀석 봐라, 여기 넘어갈 준비하고 있네. 보이시죠? 여기 넘어가면은 얘는 고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 아이는 지금 이제 터닝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딱 보실게요. 자, 무슨 그림이 보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그림이 보니까 이게 자, 공부하신 분들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어떤 그림이 볼까요? 바로 리버스 헤드 앤 숄더지 않습니까? 졸라맨이 거꾸로 서 있죠. 졸라맨이 물구나무 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했다? 이 아이는 자, 지금부터 추세가 전환이 돼서 어떻게? 자,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어깨 만들고 내일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하나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석경 AT 내일 들어갈 종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헤이라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비중 30%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70%의 자금을 그래서 평균 단가 4만 원대를 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딱 내야 되겠죠. 그러면 평균 단가 거기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주가 자체가 일단 31,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31,000원까지 목표가를 가기 때문에 우리 석경 AT를 갖고 있는 헤라님의 경우에 매수 평단을 못해도 3만 원 아래까지 낮출 수 있도록 추가 진입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종목 하나 또 드린 거예요. 내일 석경 AT 한번 공략해 보세요. 목표가 1차 31,000원 잡으면 되니까 한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는 또 다음 전략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또 지켜야 될 게 있죠. 손절 라인이 있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깨 하단 라인. 자, 왼쪽? 이쪽인가? 자, 이쪽이죠. 레프트 숄더가 있고요. 라이트 숄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있는데 어깨 라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깨 라인을 컨라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점 포인트 26,2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내일부터 공략을 해보세요. 목표가는 31,000원 제시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석경 AT 한번 같이 봐보았어요. 자, 내가 궁금한 종목이 아니에요, 대표님. 이게 아니고요, 시청자분들.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차트의 언어를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잘 아시겠죠? 지금 석경 AT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종목이 혹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우리 헤라님 종목을 바라봤는데요. 우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서 네, 제가 또 다음 종목을 알아볼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 또 광고 보시면서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또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하여 유행박 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콘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한밤의 기막힌 투자 생방송으로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요, 종목 상담 같지만 일석삼조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혼자서 차트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세 번째는 지니틱스와 같이 아니죠, 앞서 석경 AT처럼 갈아탈 수 있는 종목까지 오늘 받아가시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대표님 평일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칭하는 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00명 넘는 방으로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핑크 원형으로 계속해서 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법조차 조금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저희가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폰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할 거고요. 못 봤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 함께 종목 하나하나 차트 보면서 또 다른 종목에 대입할 수 있는 힘 길러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도콤님께서 지니틱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3,600원, 비중이 좀 크네요. 50%인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런 차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표님 부탁드려요. 네, 지니틱스 우리 도콤님? 네, 도콤님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니틱스 3,600원에 50% 비중 갖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제가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저 이거 지니틱스 무슨 종목인지 몰라요. 저는 차트밖에 몰라요. 하지만 차트밖에 모르지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찍으면은 상한가가 들어가니까요. 다 아시죠? 제가 어제도 대형 포장, 동방, 상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종목, 제가 노란톡방에 콕콕 집어 들어갖고 상한가 종목을 당일 진입,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만 콕콕 집어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회사들에서 아느냐? 저 회사 몰라요. 하지만 이 주식을 사면 돈이 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니틱스라는 종목, 이 아이는 또 어떤 아이일까요? 자, 차트 볼까요? 지니틱스 보시면요,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쵸? 자, 이런 걸 우리가 횡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가가 빵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뭐라 그런다? 횡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박스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횡보 내지는 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박스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바로 에너지가 모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청자분들 어렸을 때 스프링 많이 가지고 노셨을까요? 스프링? 저는 어렸을 때 스프링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무지개 빛깔 이런 거 가지고 놀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스프링이 요렇게 요래 이렇게 생겼죠. 스프링이. 그쵸? 그런데 우리 스프링 놓을 때 어떻게 눌러요? 이 아이를 위에서 어떻게 해요? 꾹 누르죠. 스프링을요. 맞나요? 위에서 아래로 꾹 누르지 않습니까? 스프링은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쭉 이제 어떻게 돼요? 눌려져 가지고 요래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스프링을 꾹 누르고 있던 이 손을 딱 떼죠. 그럼 스프링이 어떻게 돼요? 팅 하면서 올라가면서 평 올라가죠. 자, 주가도 스프링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발산을 해요. 에너지 분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니틱스라는 아이는 작년 3, 4분기, 4, 4분기 동안 에너지를 꽉 응축했던 아이예요. 그 응축했던 아이가 바로 언제? 올해 1월 달에 그 에너지를 빵 하고 솟구치고 튀어 올라가죠. 그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빵 상승이 올라온 거예요. 자, 이 상승이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조종하고 있는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익숙한 그림을 하나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지금 어떤 그림으로 보일까요? 그냥 산으로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어딘가, 여기 아래 어딘가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저기 정상을 향해서 오늘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이 아래에서 출발해서 갑니다. 그래서 졸라맨 1명, 졸라맨 2명, 졸라맨 3명이 함께 아래에서 올라갑니다. 나란히 손잡고 올라가죠. 정상에 딱 올라가요. 야호 하고 여기에서 소리를 딱 질렀습니다. 야호 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봤더니 오라, 야, 있잖아. 저쪽에 봤더니 산이 하나, 꼭대기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정상을 딱 올라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떻게 가요? 계곡을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계곡을 잠깐 내려갔다가 그 다음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이 더 높은 정상을 향해서 등반을 하죠. 자, 그럼 지금 지니틱스는 어떤 상황이다? 자,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여기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아래에서 친구랑 손잡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고요. 정상을 찍어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상이 하나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잠시 쉬고 있는 거죠. 자, 계곡을 따라서, 자, 능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에 잠시 쉬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자, 주가가 이 저점 라인이 3,000원대가 지지가 되면 이하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혹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매수한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랑 좀 할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바로 동방이라고 하는 차트를, 동방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동방 볼까요? 자, 동방이라는 종목을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 이때 동방을 매수를 했어요. 상한가 갔습니다. 당일 진입, 당일 상한가 갔어요. 아침에 매수해서 상한가 빵. 그걸로 끝났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날 점상한가 갔죠. 월요일 날,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 상한가 갔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이거 제가 초이스한 종목이에요. 언제? 지난주 수요일 날. 당일 진입, 상한가, 그리고 3연상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드리는데 상한가가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이제 식상이에요. 예, 상한가 먹는 게 별로 그냥 일상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실력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동방이 무슨 회사인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동방을 샀는데 월요일 아침에 뉴스가 나옵니다. 점상한가가 갔는데 그제서야 뉴스가 나와요. 쿠팡 관련주래요. 아,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동방 차트를 봤더니 이놈아 뭐야? 야,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세나이가 들어왔는데 매수 상한가 빡. 동방이 무슨 회사인지 모르지만은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랑하실 겁니까? 야, 동방이 물류 관련한 회사야. 그리고 쿠팡에 관련한 거야.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야.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있어 보이죠? 예, 저는 좀 없어 보입니다. 몰라요. 동방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관심 1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주가는 올라간다는 건 분명하게 합니다. 자, 제가 왜 동방 얘기를 했을까요? 대표님 자랑하시려고요? 상한가 3연상 드셨다고? 이거 아니고요. 자, 동방이란 차트를 가지고 제가 지금 지니틱스하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지니틱스, 자, 지금 상황하고 지니틱스 지금 상황하고 현재 동방이 올라가기 전 상황하고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비슷하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모양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니틱스 차트 올리겠습니다. 자,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비슷하죠. 하지만 동방보다는 조금 약한 아이다. 하지만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아이가 여기에 3,0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방처럼 어떻게 갈 수가 있다? 짠 하고 빵.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산이 하나 있고 산이 2개가 있고 산이 3개가 있고 이처럼 주가가 갈 수가 있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회사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야, 너가 무슨 전문가야?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계좌가 깡패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은요. 계좌가 깡패예요. 저 동방이라서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아침 시초가에 매수해서 3연산 먹고 있어요. 어쩌라고요? 같이 투자? 얘기하십시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주식시장은 다른 거 없어요. 계좌가 깡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지니틱스라고 하는 이 모양을 패턴으로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준 제시합니다. 지니틱스 3,000원 컷날 딱 잡고 홀딩하시라. 끝입니다. 명확해야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갈 게 전혀 1도 없어요. 배울 자세가 있다?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울 자세가 돼 있지 않다? 제가 아무리 이게 황금소고 이게 왕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건 단 1도 없어요. 배우실 때에는 배움의 자세를 좀 똑바로 하시고 배우시면은 정말 우리 금융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주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지니틱스 정리하고 자, 그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나도 계좌 깡패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오늘 가깝게 앉으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이외에도 김진영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노란톡방 계속해서 활짝 문 열어두고 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1,262명. 지금 이 늦은 시간에 굉장히 1,000명 넘는 분들이 많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실 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방송 시간에서 만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검색하시거나 우측 하단에 QR코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사칭하는 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그림 정확하게 보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진희님께서 신세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만 2,125원이네요. 비중 20%인데 애청자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부탁드려요. 신세계 목표가 또 제시해드립니까 오늘은? 네, 오늘의 또 특명은 목표가인데요. 자, 그럼 목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얘기할 거는 다른 거 없고요. 제 얼굴 보시지 마시고 자, 좌측에 보이는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오른쪽에 차트, 네, 좌측에 차트를 설명한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신세계라는 종목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지금 현재 25만 4천 원인데요. 자, 신세계 목표가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신세계 이 종목 봤더니 자, 신세계 차트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5만 4천 원인데 제가 이 종목은 선을 하나, 둘, 세 개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긋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저점 라인 19만 9천 원대, 자 2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가격 얼마? 최고가 라인 32만 원, 3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아이의 중심이 얼마일까요? 12만 원 빼면 20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가게 되면 13만 원, 6만 5천 원, 26만 5천 원이 딱 고점 나옵니다. 자, 선 3개로 딱 끝났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떤 아이냐면은 고점 라인 자체를 33만 원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26만 5천 원이 가운데 가격 중심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점은 20만 원이에요. 이 종목은 뭐예요? 중장기 투자 관련 종목이에요. 단기로 접근한 아이가 아니고요. 중장기로 접근하세요. 어떻게? 26만 5천 원에 하프 베팅 그리고 20만 원에 나머지 하프 베팅 평균 단가 자체를 얼마? 23만 원 아래에다만 매수해 놓고 홀딩하고 있으면은 수익을 주는 아이고 다음 타겟 목표가 어디 보라? 32만 원, 33만 원 보는 거예요. 다만 거기까지 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종목 자체를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아이. 자,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국전력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전력 얘기했죠? 한국전력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5년 정도 보유한다 생각하시면은 노멀하게 50% 이상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연간 10% 종목 수익을 줄 수 있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주를 목표로 해서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신세계에 대한 종목 중장기 관점에서 목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32만 원, 33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이 시간에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빠르게 가겠습니다. 윤경희님께서 화끈한 선생님 방송 보고 많은 도움 됩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굶주리님께서 굶주리셨나봐요. 한국엔컴퍼니 26,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입니다. 대표님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꼼꼼하게 부탁드려요. 네, 한국엔컴퍼니 최근에 급등했던 아이죠. 저도 이 종목을 갖고 한번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났었던 아이인데요. 자, 한국엔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22,600원 고점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피곤하죠. 네, 주가가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13,900원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번 1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22,600원까지 거의 100% 가깝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더니 정상을 찍고서 어떤 상황이죠? 오빠, 나 지금 다리 아파. 좀 쉬었다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 있다? 자, 변곡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위 이거를 인플레이션 포인트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 아이가 2월 3일 날 최고점을 빡 치고 나서 피곤해. 그래서 오빠 손잡고 등산을 딱 했는데 정상에 딱 올라와서 오빠 잠시 쉬었다가 우리 막걸리의 파전인가요? 네, 도토리묵을 먹어야 되나요? 잠시 쉬어서 정상에서 잠깐 쉬고서 뭔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 출발할 것이냐? 우리 정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죠. 날씨도 추워지고 그리고 또 날씨도 추워지니까 빨리 어딘가 쉬어로 올라가야 되겠죠. 아니면 더 올라가든지 혹은 내려가서 산장 가서 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포인트가 바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자, 주가 보시면요.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도 얘기를 드릴게요. 자, 주가 아래 이 녹색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1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10MA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21선이 보이고요. 자, 5일선과 11선이 만나면서 자, 11선을 딛고 올라가거나 11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횡보 내지는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제가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에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할 테니까요.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어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투자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